3천만 명의 국민 정복으로 유출시키더니 어제는 또 헤르메스라는 쿠팡의 극비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쿠팡의 노조를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으로 김범석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서 회사를 쪼개야 된다라는 극비 문서입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 범죄입니다. 며칠 전에는 대국 70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우리 장덕둔 노동자에 대해서 그가 열심히 일했다라는 기록을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라고 했습니다. 범죄, 은닉죄에 해당됩니다. 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쿠팡의 범죄 행위입니다.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쿠팡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함께 모여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음 주 30, 31일은 국회 5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국민 여론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반노동, 반사회, 반인권, 총체적 범죄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노총 대변인 전호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에 동참하는 131개 단체와 우리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사회 또 정당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쿠팡, 이렇게 노골적이고 이렇게 뻔뻔한 기업을 일찍이 우리는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여야를 막론한 국회도, 시민사회도, 노동자들도 한 목소리로 쿠팡을 비판하고 있고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김범석과 쿠팡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이 만들어지면서 돈은 한국에서 벌고 상장은 미국에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한국은, 우리 사회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고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으려는 포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쿠팡 알바 한 번은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쿠팡의 노동 현장은 처참하고 열악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알바조차, 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왔던 쿠팡이었습니다. 새벽 배송, 총알 배송으로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갈아 넣어서 이인을 창출했던 쿠팡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대한 책임도 하나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둘 밝혀지고 있듯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고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려 했고 그들은 유일하게 김범석 지키기에 올인했다는 생각입니다. 온 사회가 쿠팡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반인권, 반노동 행태를 이 기회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기업이든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시민들에게 함부로 해도 잊혀지는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시민사회 정당들과 함께 쿠팡의 못된 버르장머리 바로잡고자 합니다.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결성해서 쿠팡을 바로 세울 때까지 쿠팡이 노동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쿠팡에 대한 분노와 관심, 질타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쿠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민주노총과 우리 공동행동은 다음 주 월요일은 쿠팡 본사 앞에서 또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반노동 살인기업 쿠팡 김범석을 처벌하라. 노조 탄압 과로사 범죄 은닉 김범석을 수사하라. 수사하라. 속도보다 생명이다. 노동자 다 죽이는 야간 노동 중단하라. 3천만 명 정보 유출 시민 권리 침해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3천만 명 정보 유출 쿠팡은 사과하고 보상하라. 자영업자 고열자는 쿠팡의 반사회적 경영구조 해체하라. 쿠팡은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 소상공인, 시민 앞에 사죄하라. 예, 함께 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각 정당 대표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국회의원입니다. 정혜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정당 대표 그다음에 같이 참석하신 정당 관계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회민주당 임명희 대변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녹색당 김찬희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정의당 우리 권정국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먼저 두 분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필리버스터가 곧 끝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배. 아닌데? 어디? 민주당. 제가 아이,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김영배. 예, 민주당 김영배 의원님도 김영배 의원님도 함께 할 것입니다. 더 큰 박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야, 먼저 두 분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님과 그다음에 진보당 쿠팡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혜경 국회의원님의 두 분의 발언 이어서 먼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의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짓밟은 쿠팡의 오만함이 인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쿠팡의 성장은 혁신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과로사, 소상공인의 피눈물, 그리고 유출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위에 세워진 괴물 같은 시스템일 뿐입니다. 특히 사고 경위를 은폐하고 책임 있는 조치 대신 대관 로비와 전관 영입에 혈안이 된 그들의 행태는 최소한의 기업 윤리조차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경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단죄의 시간입니다. 미국 국적지에 숨어 책임 없는 수익 독점을 꿈꾸는 김범석 의장을 강제 소환하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시 중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시장 퇴출 수준의 강력한 절퇴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단순한 수익원으로만 여기며 기만하는 기업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쿠팡에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탐욕스러운 기업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무도한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이자 쿠팡 가로사 대책위 위원장 정혜경입니다. 우리는 연일 검은머리 미국인 김범석 의장의 민낯을 보면서 노동자와 국민들은 매일매일 분노스럽습니다. 가로사를 포함한 29명의 노동자의 사망, 3,370만의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 의장이 직접 지시한 산재 은폐 조작, 노조 설립 방해 및 무력화 공작, 여기에 대리점을 앞세운 책임 회피 경영까지 이 모든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단 한 가지의 목적, 즉 이윤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야만적인 기업 문화와 구조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기업, 사과는커녕 재발 방지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 기업, 바로 21세기 이커머스 기업의 선두주자라고 자랑하는 쿠팡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복되는 가로사와 연이은 산재에 대한 공개 사과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십시오. 노동 조건을 전면 개선하고 물류 시스템과 배송 구조 전반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전면 혁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쿠팡은 기업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범죄 집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로사의 시간은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공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엄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불법성만으로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회는 오는 30일에서 31일 쿠팡 연석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부족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이어서 개최하고 쿠팡의 실질적인 책임자 김범석을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서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자신은 미국인이고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고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쿠팡은 한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틀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는 불출석하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문제들은 별것이 아니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긴급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의 사실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거짓으로 판명될 시에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미 공동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범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일회성의 대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쿠팡의 구조적인 문제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구 하나 두 개 외쳐보고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반노동 살인기업 쿠팡 김범석을 처벌하라! 3천만 명 정보 유출 쿠팡은 사과하고 보상하라! 예, 정당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민주당 임명희 대변인,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님 두 분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모든 분께 존경과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민주당 부대표 임명희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지켜져야 할 나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김범석 의장,
그가 가진 부와 명예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이라는 쿠팡의 대표는 누가 봐도 부끄러운 최악의 악덕 기업주의입니다. 이런 기업은 세계 어디에서도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더는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사회민주당은 괴물이 되어버린 쿠팡을 바로잡는 길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며 노동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하면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일의 대가를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김범석 대표는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서 그는 시간제 노동자이며 왜 열심히 일하겠냐며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했으며 일용직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고 수많은 사람이 일하다가 죽어나간 과로사 대표 기업이며 심지어 과로사를 은폐한 범죄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물류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를 다 유출해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름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지만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기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반노동, 반사회적, 반인권적 기업인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 범죄 기업 쿠팡을 바로 세우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 수많은 소상공인, 수많은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택배 과로사 대책위에 결합해서 오랫동안 함께 연대해왔고 쿠팡 대표 김범석을 강제 소환하기 위한 지금 이런 공동행동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 연대하고 쿠팡 기업을 다시 바로 세우고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정당 관계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당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님, 녹색당 김찬희 공동대표님, 그리고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 세 분의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지옥을 경험했다. 살을 빼고 싶거든 쿠팡에서 며칠만 일해보라. 이런 말들은 청년들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쿠팡의 현실을 빗대면서 자주 올라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쿠팡 문제는 그저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닙니다. 로켓 배송의 그 편리함 뒤에는 주 80시간 넘게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냉난방도 안 되는 창고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쿠팡이 말하는 혁신이 아니라 사람을 갈아서 만든 속도 경쟁 시스템입니다. 이런 기업은 사회적 규제가 어떻게 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그 한국 사회 시험지에 제대로 답을 적시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고 독점을 규제하고 징벌적 배상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편리함 때문에 사람 목숨을 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쿠팡의 탐욕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기준으로 사회를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쿠팡이 제출한 시험지에 제대로 답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키면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수많은 전화가 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의 개인정보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김범석이 한국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데 한국말도 모르는 미국인을 보내서 내 말이 통역되고 있느냐를 물으면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우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 전부만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서 수수료와 광고비를 입점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로사는 영어 사전에 키로시라는 일본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과로사가 많이 일어난 것이 키로시라는 영어로 반영된 것이겠죠. 이 키로시라는 영어 단어가 언젠가는 과로사라는 영어 단어로 표기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 분노스럽고 처참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 이유는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확실히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 전체에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국민과 시민 모두의 힘을 단결해서 쿠팡에 모두 탈퇴해서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쥐어짜고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녹색당은 정의의 심판이 이 쿠팡의 가해질 끝날까지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힘찬 발언 들으니까 크게 힘이 납니다. 오늘 저는 정의당 대표이자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쿠팡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를 기업의 목표로 한다고. 이제 우리가 돌려줍시다. 우리는 쿠팡이 없을 때도 잘 살았고 쿠팡이 없어져도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보여줍시다. 2020년부터 오늘까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우리 시민이나 노동자가 무려 28명에 이릅니다. 2020년 고 장덕준 노동자가 숨졌을 때 지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밝혀진 김범석이 보낸 사내 메신저에서 뭐라 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증거를 찾아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앞으로는 모두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는 홍보했습니다. 뒤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인이라고 하는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온갖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국회에 요구합니다. 단순히 청문회 했다는 보여주기식 청문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통 시스템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쿠팡이 우리 사회에 없어도 퇴출될 수 있어도 괜찮을 만큼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영업정지, 세무조사, 강제수사, 특별근로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에 반드시 쿠팡을 손봐줘야 합니다. 글로벌 CEO라는 말 웃깁니다. 대한민국에서 90% 이상의 이익을 올린 그자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김범석을 반드시 끌어내 국회 청문회에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자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은 끝까지 추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쿠팡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당사자 발언은 쿠팡 노동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그다음에 택배 노동자 2명과 그다음에 쿠팡의 약탈 경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시민사회단체 발언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일정이 있어서요. 마지막 발언이었던 3천만 명에 넘는 정보 유출 당했었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을 규탄하는 참여연대 이지연 사무처장님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연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돈 나가는 일로 취급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해 시장을 왜곡하고 이제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까지 위험에 빠뜨린 기업 쿠팡,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이미 지난해 알고리즘 조작과 자사 우대 행위로 1,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출 순위와 리뷰 조작으로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노골적으로 우대해서 시장을 장악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쿠팡은 반성도 개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려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4분의 3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전례 없는 참사입니다. 알고리즘 조작과 개인정보 유출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팡은 방대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독점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소비자연맹이 진행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단기간에 1,6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자녀의 기숙사 주소, 고령의 부모 자택 주소, 가족의 상세 거주지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피해 시민들은 스토킹과 보이스피싱, 주거 침입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을 내세운 쿠팡이 실제로는 데이터 독점과 락인 효과로 경쟁을 봉쇄하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시민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맡겨진 알고리즘과 개인정보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됐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소비자,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방치해온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독점과 불공정을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포괄적 집단 소송제 도입,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쿠팡 방지 3법이라 불러야 할 만큼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도 노동자가 죽어도 개인정보가 수천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후 제재 몇 번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신호를 주는 한 쿠팡의 불법은 반복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즉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플랫폼 권력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책임 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피해 쿠팡 노동자 발언 이어 듣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지부 쿠팡 물류센터 지회 정동원 지회장님, 그리고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 노동조합 쿠팡 본부 준비위원장 강민욱 준비위원장님 두 분의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지부 쿠팡물류센터 지회장 정동원입니다. 3,370만 개인정보 유출 기업, 산재 은폐 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업 쿠팡의 수장, 범죄자 김범석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쿠팡의 실질적인 총수 김범석의 사과는 아직 없습니다. 꼬리 자르고
바지 사장을 세워 온 국민의 분노만 돋구고 있습니다. 쿠팡 70물류센터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신 고 장덕준님 죽음과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덮기 위한 김범석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김범석의 천박한 인식 또한 드러났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만 믿고 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날뛰는 쿠팡과 김범석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노동자 활동한 지 4년 반이 넘어갑니다.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어 왔습니다. 그 죽음들과 이후의 과정들이 왜 석연치 않았는지, 그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죽음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내부 폭로를 통해 알려진 김범석의 언행들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21년 6월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80여 차례 교섭을 하고도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쿠팡의 산재 대응 매뉴얼에서 드러났듯이 쿠팡에게 노조는 유족과 언론에게 오염된 정보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쿠팡에서 돌아가신 3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유족들의 청원으로 성사된 지난 1월의 환노이 쿠팡 청문회에서 대표이사들이 했던 약속들도 가볍게 지키지 않는 기업이 쿠팡입니다. 국회에서 했던 약속도 쿠팡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쿠팡이 방관하는 사이 쿠팡물류센터에서는 올해에도 4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전의 죽음들과 너무나 비슷한, 그리고 반복되고 계속된 죽음이었습니다. 아직도 현장 내 휴대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정근대적인 노동 현장, 법정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휴게 시간이 없다시피 한 노동 현장이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현장을 바꾸고자 하는 노동조합에게 갖가지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는 기업이 쿠팡입니다. 쿠팡이 혁신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로켓 배송은 쿠팡에서 일하다 죽어가고 쿠팡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이제 쿠팡의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이고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탈팡이 전국민적인 화두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단지 쿠팡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쿠팡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클 것 같습니다. 쿠팡물류센터지에도 같은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잘못을 바꾸고 범죄자 김범석이 우리 앞에 사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쿠팡물류센터지에는 현장에서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쿠팡을 바꾸려는 노동조합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쿠팡 로켓배송 택배노동자 강민욱입니다. 쿠팡의 2024년 매출이 41조 이윤이 6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25년 3분기까지 벌어들인 돈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혁신이란 말을 내세우며 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동안 그 뒤에서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까지 은폐당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는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거리로 내앉았으며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택배노조 쿠팡 지회가 창립된 이래 우리는 온갖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쿠팡은 클렌징이라는 무기로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장에서 노조의 정당한 발언을 받아 적어 허위사실이라며 조합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캠프에서 노조 소식지를 돌렸다고 해고시켜 우리는 650일을 거리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반면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야만의 정점에 바로 김범석 의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 장덕준님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라. 시간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리 없다는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보도된 뉴스에선 더욱 경악할 만한 쿠팡의 민낯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을 전시로 비유하며 노동자들을 항상 해고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욕설을 동원하고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회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김범석 의장의 경영 철학이 확인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처벌과 정치권의 압박을 예상하여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계약을 돌리게 했습니다.
2015년 작성된 쿠팡의 에르메스 보고서는 더욱 충격입니다. 경영상의 주요 결정이라 할 수 있는 회사 분할의 핵심적 이유 중 하나로 노조 결성 가능성과 노조를 최소화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위험, 부정적 효과 등으로 묘사하며 그 결성을 최대한 저지하고 설립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설립하고 분리하는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쿠팡의 창업주 김범석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인식, 천박한 노동관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의 민낯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불이익으로 협박해 속도 경쟁으로 내몰고 마치 개처럼 뛰게 만드는 것, 그러다 죽다가 다치면 은폐하는 것,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최대한 저지할 대상으로 삼아 대응하는 것, 이것이 쿠팡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려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 김범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 합중국인 범석킴은 대한민국이 대한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택배노조는 김범석 의장을 고발합니다. 이제 김범석 의장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국민과 유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살인적인 노동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장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및 산재 은폐를 중심으로 한 청문회 개최를 해야 합니다. 우리 택배노조는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와 책임질 때까지, 그리고 쿠팡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쿠팡은 자영업자의 고열도 짜내고 있고 자영업자의 그다음에 경험을 또 약탈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규영 상임회장님의 규탄 발언 이어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회장 방규영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우리 자영업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영업자들의 고열을 짜내며 소비자의 정보를 가벼이 여기는 총체적 사회악 쿠팡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단단한 연대의 손을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판매량, 고객 반응, 재고 흐름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십 년 현장에서 읽어온 생명줄이자 핵심 영업 자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쿠팡은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가 정성껏 키워온 상품의 데이터를 뒤에서 훔쳐보고 돈이 되겠다 싶으면 고스란히 베껴 자사상품 PB 상품을 만들어 시장을 독식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직매입과 PB 상품에서 발생하는 쿠팡은 더 이상 중개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최대 판매자가 되어 심판을 권한으로 선수의 전략을 훔친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우리 자영업자들에서 약탈당한 데이터와 과로사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과로사를 은폐하려 하며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형태는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수익만을 위해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쿠팡의 반사회적 경영방식이 낳은 비극입니다. 고객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이제 쿠팡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자와 상인, 소비자 모두 힘을 합쳐 이 탐욕스러운 질주를 이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쿠팡은 과로사 우육과 데이터 약탈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와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는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면서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하십시오. 정부 당국은 쿠팡의 영업비밀 침해 및 반노동 행위에 대해 전면적이고 투명한 조사에 착수하여 무너진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자영업자가 웃으며 장사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끝까지 연대합시다. 쿠팡이 방칙과 약탈을 멈추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 종합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전국민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님의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마지막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쿠팡은 노동자가 안전한 쿠팡 3,370만 가입자가 안전한 쿠팡 납품 중소상인들이 안전한 쿠팡이어야 합니다. 쿠팡 원래 매출은 50조에 이르며 90%가량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 국적이 미국이라 하지만 실은 대한민국에서 성장하고 이윤을 챙기는 기업입니다. 쿠팡을 글로벌 기업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기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쿠팡 김범석 회장은 경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전 국민의 정보가 빠져나가도 중소납품업체들이 아우성 쳐도 김범석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만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김범석은 쿠팡의 일부 주식만을 처분하여도 무려 5천억 원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670억 원을 기부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거의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김범석의 쿠팡입니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사회적 여론을 호다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 국회, 검찰, 경찰 출신들을 임원으로 대거 영입하여 탄압하고 무마하고 로비하기에 급급한 게 김범석의 쿠팡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는 국민들입니다. 쿠팡으로 인한 약탈적 시장 질서, 야만적 사회를 우리는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후 모든 양심들과 함께 안전한 쿠팡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문은 이미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반노동, 반사회, 반인권, 쿠팡 규탄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